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CC 시리즈 저자 정쌤 이수정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애프터 이펙트 핵심 단축키입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배울 때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축키인데요. 단축키를 꼭 외워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뭐부터 외워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단축키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축키를 사용하게 되면 작업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단축됩니다. 대부분의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과 단축키를 거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같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영상 작업, 특히 모션 그래픽과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몇 초짜리 영상을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45초 드라마 오프닝 시퀀스 제작에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 시간의 단축은 영상 작업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뉴에서는 선택할 수 없고 단축키로만 적용 가능한 수많은 중요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지션 옵션만 열어보기의 단축키는 P인데요. 메뉴바에서는 이러한 단축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어딘가를 클릭해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축키가 중요한 숨겨진 중요 이유가 있는데요. 단축키의 사용은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우스의 사용을 줄여서 손목과 어깨 관절을 지킬 수 있고요.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서 목과 허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축키를 마구 쓰면 좀 제법 멋져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애프터 이펙트 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애프터 이펙트 CC 2022 버전을 열어두었고요. 맛있는 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CC 2022 책에 있는 파트 2 챕터 1에 있는 트랜스폼이라는 예제를 열어둔 상태입니다. 네, 단축키는 영어로는 핫키 내지는 쇼컷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쉽게 우리가 단축키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메뉴 쪽을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어떤 이런 조합들이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O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것들은 단축키가 있고 어떤 메뉴들은 단축키가 없고 한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축키가 보이는 부분들이 좀 뭐 사용 빈도수도 높고 또 유용한 그런 어떤 메뉴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메뉴바에 있는 거 외에는 우리가 단축키를 따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축키가 굉장히 사실은 많은데요. 어떻게 이런 조합이 나왔는지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합은 레터 하나만 있는 조합이 있고요. 레터 하나라는 거는 뭐 A, B, C, D 이런 레터를 말하는 거고요. 숫자 하나만 있는 거 0, 1, 2, 3, 4 이런 조합이 있습니다. 이건 조합이라기보다 단독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하고 플러스 레터가 하나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 컨트롤 A, 컨트롤 S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 조합형 거 컨트롤 시프트 알트 뭐 레터라든지 넘버라든지 이런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성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컨트롤이 붙은 것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운용에 관계가 된 거고요. 내지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핵심 단축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빨리 정말 중요한 것만 빨리 외우고 싶다 하시면은 컨트롤하고 플러스 레터 하나나 숫자 하나 있는 거 그것부터 외우시면 상당히 핵심을 외웠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쉬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들이 좀 많고요. 컨트롤과 시프트 같은 이러한 조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실행 명령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Alt 같은 경우에는 단독보다는 조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홈키나 엔드키 그리고 뭐 물결 모양이라든지 뭐 백슬래시 이런 그런 특수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꿀팁스러운 그러한 단축키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레이어를 제가 클릭을 했고요.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어서 컴포지션을 하나 선택을 하고 레이어 뉴 보시면은 조합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L 되게 길죠. 4개예요. 그럼 얘네들은 되게 안 중요하고 안 쓰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런 기능들은 대부분 사실은
조금 신기능으로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의 라이트나 카메라 기능은 초창기부터 있었던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단촐한 것들이 이미 이미 다 어플라이가 돼 있기 때문에 어사인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합이 따로 좀 어려웠는지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그런 단축키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네, 먼저 일반 기능에 속하는 단축키를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컨트롤하고 A를 누르게 되면은 모두 선택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반대 모두 해제하기는 컨트롤 시프트 A 내지는 F2를 누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눌러도 되는 F2 펑션 키죠. F2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하실 때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 창이라는 게 열리게 되고요. 엔터를 누른 다음에 이름을 변경을 하시거나 내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리네임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는 뭐 저장하기, 그 다음에 컨트롤 C 카피, 컨트롤 V 페이스트 이런 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컨트롤 O 네, 프로젝트 열기 정도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컨트롤 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 I는 파일 불러오기 메뉴이고요. 근데 또 저는 이것도 잘 안 쓰는 게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거나 내지는 드래그 앤 드랍 하는 방식으로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단축키 중에 컨트롤 D가 있는데요. 컨트롤 D는 레이어나 효과 등을 복제하는 단축키입니다. 카피 페이스트하고는 달라요. 카피 페이스트는 예를 들어서 제가 1번 레이어 선택했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했어요.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위로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지워볼게요. 같은 레이어 다시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눌렀습니다. 얘는 복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실행 안 하고 바로 한 번에 복사하고 붙여넣기까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딜릿을 누를게요. 카피 페이스트 할 때 제가 중요한 저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유령 01 여기 3번 레이어 선택했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했어요.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내가 바로 선택했던 레이어의 위에 가서 붙어요. 그런데 나는 저 04를 저 03 위로 가장 위로 올리고 싶다 하시면 또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죠? 이럴 때는 01, 그러니까 3번 레이어 유령 01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유령 03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레이어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붙여넣기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용한 생각보다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져 있지는 않은데 잘 안 쓰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 사용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시스템이 굉장히 느려지고 버벅대고 얘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네, 이럴 때는 뭐 메모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모든 메모리 제거하기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슬래시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슬래시가 넘버 패드에 있는 슬래시를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타임라인 패널에 보시면 초록색 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뷰가 한번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캐시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슬래시를 제가 누릅니다. 클릭하고 누를게요. 그러면 선이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템포럴리 저장해 놨던 캐시를 얘가 다 비운 거예요. 그래서 프리뷰가 안 된 것처럼 파란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파란색의 의미는 이제 리얼타임 렌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리얼타임 렌더를 한번 하시려면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패널이나 뷰어, 작업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한 단축키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워크스페이스를 스탠다드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워크스페이스를 제가 미니멀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은 말 그대로 미니멀, 가장 적은 패널이고요. 지금 리셋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니멀인데 리셋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패널까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은 이렇게 딱 두 가지 패널, 아주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미니멀한 두 개의 패널만 나오는 그런 구성인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필요한 그리고 자주 쓰는 패널을 열고 닫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컨트롤 0을 눌러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프로젝트 패널입니다. 0이라는 숫자, 가장 앞에 있는 숫자죠.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1은 지금 툴바가 열려 있는데 툴바를 열고 닫기 하는 거고요.
컨트롤 E는 이거는 저는 사실 잘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2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포 패널이고요. 3은 프리뷰 패널. 이것도 그다지 저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컨트롤 4는 넘어갈게요. 오디오인데 역시 저 별로 안 써서.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두 개만 외워두셔도 돼요. 컨트롤 0 프로젝트 패널 열기 하고요. 컨트롤 5 네,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 이거는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있는데 네, 0하고 5 두 개 정도만 외워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수본차 같은 것들이 약간 꿀팁인 게 많다라고 했는데요. 키보드 가장 왼쪽에 위에 보시면 물결 모양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선택한 패널의 가장 패널을 좀 확대해서 가장 크게 보기 메뉴입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가 워크스페이스가 항상 부족해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이거를 패널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하나 크게 좀 보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펜 툴을 이용을 해서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든지 뭔가 픽셀 단위로 애니메이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슬래시도 간혹 많이 쓰는데요. 컴포지션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을 이렇게 스위치하는 그러한 단축키입니다. 다음은 아무래도 뭐 툴도 중요하겠죠. 애프터 이펙트는 사실은 툴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심지어는 거의 툴바를 아예 숨겨놓고 작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게 이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 없애고 작업할 때도 많아요. 워크스페이스가 부족할 때는 툴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툴의 이제 그 개수만 봐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 비하면 굉장히 네, 툴이 적죠. 게다가 거의 단축키로 사용을 하고 이 툴도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막 많이 쓰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단축키 몇 개만 외워두도록 할게요. 일단 셀렉션 툴은 V인데요. 이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뭐 핸드 툴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써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뭐 툴을 그렇게 쓸 일이 없고요. 줌 같은 경우에도 뭐 마우스로 마우스 휠을 제가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또 저걸 안 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카메라 기능이고요. 기본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로테이션 내 생각보다 안 써요. 펜 비하인드 툴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Y는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형이나 펜 툴, 뭐 타입 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좀 필요할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딱 두 개만 외워야 된다. 그러면 저는 여기 셀렉션 툴 V 하고요. 그리고 펜 비하인드 툴 Y 요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핵심 단축키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어서 2편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